우리 모두는 나날이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오래된 못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의 발전을 막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 이 선생이 쓴 경몽요결에서는 이러한 못된 습관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몽요결에서 제시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기. 게으름과 나태함은 개인의 발전과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쉬고 놀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빠져 중요한 일들을 미루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나태해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규율을 지키게 되고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력 기르기. 현대 사회는 다양한 자극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극에 휘둘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할 때는 휴대폰이나 기타 방해 요소를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5분 동안 집중해서 일하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하는 시간 동안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짧은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시간은 우리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선택해 그 시간 동안만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의 질이 높아지고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며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중요한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적 조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만 집착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의견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쓸모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쓸모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중요한 일부터 차례대로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기. 현대 사회는 경쟁과 비교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성공과 성취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이 부자되고 승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공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먼저 승진했더라도 자신만의 속도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입는 것, 먹는 것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부끄러워하고 한탄만 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합니다. 나쁜 순간에만 집중하는 대신 좋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성취나 기쁨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 밝아지고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러한 못된 습관들을 혁파하고 잘라버려야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종종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고 집중력을 기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